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5월 1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목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달 하면은 보통 예년에는 푸른 5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의 세상 이렇게 했던 데가 5월이죠. 근데 올해 5월은요, 참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가 갈림길이 갈리는 그런 5월이 되었습니다. 되게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이 목요일 아니에요. 내일이 금요일. 오늘 오후, 내일 오전에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됐던데요. 내일 지나면 모레 토요일부터 주말, 다음 주는 그냥 아주 정말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 아니에요. 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껴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그다음에 어버이날, 뭐 이 날짜가 이렇게 껴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또 복잡하게 걸려 있어요. 형식으로는요. 뭐 국민의힘에는 뭐 대통령 후보 그 결선 결과가 나오고 당 뭐 전당대회가 따를 거고요.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정치적으로 가장 큰 빅 뉴스는 오늘 이재명이 오후 3시에 대법원에 3심 선거법 위반 그 상황에 대해서 선고를 합니다. 선고를 해요. 이거 원래 오래 걸렸죠. 이거 재판은 이게 1심에서 2년 2개월 걸렸던 거 아니에요. 1심에서 그때 재판부는 말이에요. 그 재판을 뭐 하는 거니까 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와서 선거법 위반은 그 법대로 633을 지켜라. 1심이 6개월, 2심 3개월, 그다음에 3심 대법원 3개월, 633을 지켜라. 그래서 1년 이내를 지켜라. 1년을 지켜라. 그전에 보면 선거법 위반 걸린 건 뭐 2년, 3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국회의원 선거 거의 끝날 쯤 돼서 결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쪽에 선거법의 위반으로 배지가 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그동안에 국회 나가면서 뭐 보수받고 대우 다 받고 이거 그게 무슨 법입니까? 633도 길어요. 선거법은 빨리 그 판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 재선거를 치르든지 무슨 보궐선거를 치르든지 뭐 하여튼 선거를 치러서 새로운 사람 인물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임기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그런 재판부 정신 차려요. 지금 재판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금 현재 지탄을 받는지 알아요? 요즘에는 아마 그 아이들 공부해가지고 판사 된다면 부모가 말릴 것 같아요. 야 판사하지 말아라. 그 판사 욕 더럽게 많이 먹더라.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누가 판사 되려고 그래요. 판사 시장 잡배만도 못하다고 그러는 이야기를 듣는데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안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 파면 선고할 적에 그게 헌법재판소입니까? 정치판사지. 헌법재판소를 국회로 아주 옮겨서 국회에다가 갖다 별관에다 놔두는 게 어떤가 생각해요. 정치 눈치 보면서 정치판사는 그게 무슨 헌법재판소입니까? 이게 대법원에다 헌법재판소 그 해체시키고 대법원에도 별도로 대법원의 부서에 넣어야 돼.
원래 옛날에도 그렇게 있던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이후에 그냥 그렇게 바꿔가지고 말이죠. 지금 헌법재판소에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 아닙니까? 무슨 헌법 연구관이다, 뭐, 사무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다, 뭐 해가지고. 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도 저기 문제지만, 공수처나 마찬가지 아니야. 공수처요. 그 공수처 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검찰에서 하고 경찰에서 하면 되는 건 말이죠. 지금 하는 건 뭐 있습니까? 돈을 수백억씩 써먹으면서. 아유, 이 우리나라 이 정치 쪽에 하는 거 보면 생각하면요. 에이, 진짜 재미없는 나라예요. 재미없어요. 여하튼, 오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재명이 저승사자가 데려가는가, 뭐 꽃다발을 누가 선물을 붙이는가 하는 아주 갈림길에 걸렸습니다. 오후 3시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전원 합의체를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대법원의 판사들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4명으로.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지금 현재 여기 대법원에 있는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기 누구야 그 사람 재판관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노태학이 선거관리위원장도 이번에 기피 신청을 했고 그러면 좀 12명이나 14명에서 12명이 남잖아요. 12명이 오늘 결정을 합니다. 3시에. 여기서 헌법재판소에 아니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하듯이 그렇게 할 경우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뭐 정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전자에도 그렇게 판결한 게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8대 0이 될 일이 아니죠. 여하튼 이번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판사들이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저는 유죄로 때릴 것인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7대 5로 12명이니까요. 7대 5로 유죄가 될 것인가. 뭐 6대 6으로 해서 뭐 기각이 될 건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TV 생중계를 허락을 했어요. 대법원에서요. TV 생중계를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이 재판할 때에 TV 생중계 했으기는 거의 다 파기환송을 했다. 전자에 뭐 이재용 그 삼성 그 당시 부회장인가 그때 있을 적에도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금 가장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문제예요. 이재명이 아주 빅뉴스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자체가 문제죠. 예? 아마 오늘 이재명이가 저승사자를 만나게 돼가지고 자기가 유죄가 되면 아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지사에 있던 지금 현재 김동연 이재명이냐 차라리 김동연이 낫죠. 국가를 위해서요. 출마해도 낫고 또 혹시 당선된다 하더라도 낫죠. 이재명이보다 낫죠. 이재명이 지금 현재 그동안에 이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근데 오늘 재판하는 걸 보면은요, 아주 묘하잖아요. 이번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고 그러냐면 현직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이 사퇴 기한이 5월 4일이에요. 5월 4일. 그러니까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뭐 앞으로 나흘 후에 5월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이가 유죄로 판결돼 가지고 파기 환송하든지 파기 재판이 되든지 여하튼 결정이 나면 5월달에 앞으로 시간이 며칠 남았으니까 경기도지사 김종인이가 경기도 도지사를 사퇴하고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5월 1일이 아니고 이게 5월 4일 지나서 5월 5일이나 5월 6일이나 만약에 이게 시간이 늦었다면 그러면 공직자들은 사퇴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뭐 출마할 수도 없이 빠이빠이죠. 오늘 일을 하는 것이 후보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재판부에서 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유죄 판결이 되는 거 아니냐. 파기환송이든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을 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거 길게 끌고 고등법원을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다시 대법원 또 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 많이요. 이재명이 낙선하면 모르겠지만 당선되면 대통령이 때 다시 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것도 지금 재판하는 게 많이 남아있지만요. 그래서 오늘 참 일일날 이 선고를 결정한 건 여러 가지를 고심해서 결정한 거 아니냐. 그래도 유죄로 확정되는 거가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저도 그쪽에다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 있게 닐리안을 못 부르는 이유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8대 0으로 다 인용해서 파면할 때 보고 말이죠.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요. 최악의 경우에 그 당시에 5대 3이었던지 뭐 이렇게 결정이 될 줄 알았는데 말이죠. 8대 0으로 파면이에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했느냐 하는 문제가 그때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헌법재판소 해체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하튼 그쪽의 그 충격 때문에 이번에도 이 12명의 판사가 지금 현재 전원합의해서 판결을 하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말이죠. 이걸 인용해서 기각이 될지 이게 파기환송이 될지 이게 파기재판이 될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닐리아를 못 불러요. 오늘 3시 되면 닐리아를 부르는 그런 계제가 올지도 모르죠. 그러면 내일 뉴스 때 닐리아를 부르겠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이 극자에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 대통령 후보를 그만뒀어야죠. 그 부인한테 쌍욕을 해서 어딜 찢어버린다고. 난 정말 자다가도 웃음이 나요. 그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지금 백현동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정다동 사건 대북3건 성남 FC 사건 그 부인 지금 현재 뭐예요 그 카드 법인카드 그 사건 그 아들도 또 문제 있었죠. 차관 이런 사람이 무슨 국가를 책임지는 몰라야 옛날 자유당 때 같으면. 근데 그때는 어림도 없었죠. 그건 게임도 안 돼. 그때 범죄만 됐으면 그냥 아웃입니다. 자유당 때. 여하튼 오늘 3시에 기대되는데 저는 그래도 최소한 유죄로 파기환송 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파기재판으로 대법원에서
고등 부분을 다시 돌려보낼 수가 없어. 시간 끌고 뭐하고 그러니까 아주 딱 잘라. 그러니까 오늘 100만 원 이상만 때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기자판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파기자판으로 해서 이거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어. 이건 무죄야. 김문기 그렇게 당기고 그랬는데 김문기를 몰라?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때 뭐 협박해서 그냥 거기서 그 압력을 했다 그러는데 그때 조사했는데 그거 없었어. 근데 이걸 고등법원에서 왜 이걸 저기 무죄를 했어? 무혐의를 했어. 이거는 죄가 있어. 단 징역 1년 1심에서 떨어졌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벌금 1,000만 원, 벌금 500만 원, 하여튼 100만 원만 넘으면 그러면 아웃입니다. 아웃. 대신 또 벌금 9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90만 원이나 80만 원이나 이게 때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하여튼 파기환송이 될지 파기자판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유죄 쪽에 무게를 둡니다. 정말 양심적인 재판관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절반만 넘으면 그렇다고 하면 유죄입니다. 김문기 모른다는 게 여러분들 모르는 것 같습니까? 뭐 사진을 갖다가 뭐 찍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공무원들 거기 저 기관장을 안 해본 사람들 얘기지 쟤는 기관장을 해봐서 그걸 다 압니다. 예? 그쪽에 뭐 이 팀장들 있잖아요. 저기 계장들 그때는 계장이라고 그래요. 계장들이 있는 숫자가 보통 30명이 이렇게 되고 그랬어요. 계장 뭐 과장은 좀 그보다 숫자가 적지만요. 그래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부르기도 하고 말이에요. 다 알아요. 뭐 결제 받으라도 오고 또 이 평상시에 또 뭐 저기 중간 간부들 계장급들 그 회의도 있잖아요. 그 업무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하고 말이죠. 결제도 받고 어떻게 모릅니까? 아니 호주까지 골프 치라고 그랬는데 몰랐다. 그거는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좀 나는 거기 관심 없어 거기서 저기 난 직접 손댄 거 아니야.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떨결에 했든지 뭐 했든지 선거 때 했으면 그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게 예? 그게 위반 아니에요? 뭐 저기 백현동 웅병 아파트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국토부에서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했다고 와서 증언도 나고 공문도 온 게 있다고 밝혀졌잖아요. 야, 국토부에서 왜 협박을 합니까? 그 지방자치 자치에서 시대에 거기서 하는 건데. 그건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 하는 거고요. 여하튼 오늘 저는 유죄 쪽에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 정도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닐리리는 못 부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그냥 엉뚱하게 판결되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는지 아주 그냥 지금도 뒷목이 뻣뻣합니다. 지금도 뭐 같은 사람들이 나라 대통령 끌어내려가지고 말이죠. 여보셔, 계엄이 헌법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무슨 내란이야 그게? 왜 내란이야? 내란을 갖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란을 만드는 거지. 자기들이 대통령 되면 그때 가서 저 공부 좀 하면 알까? 대통령이 봤을 적에 나라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위험지경이다. 이거 도무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기 힘들다. 그건 대통령의 고뇌 속에서 나오는 거지. 집안에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고뇌 속에서 생각하는 거 다르지 아들이나 손주가 생각하는 거 같습니까? 같아요? 여하튼지
오늘 3시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여러분들과 한번 기다려 보시자고요. 어떻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아니면 내일이죠. 근데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를 할 것이다. 사퇴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현재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또 준비돼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김문수 전 장관하고 한동훈 전 대표. 아유, 나는 한동훈이요. 이름도 부르기 싫고 그 얼굴도 보기 싫어요. 배신자는 저는 용서 안 합니다. 예. 저는 젊었을 때에 직장 다닐 때나 사회사나 뭐 여하튼 배신자는 나한테 배신 안 하고 다른 사람에도 배신됐다고 확실하게 인정이 되는 사건들이 있으면 배신자는 저는 인간을 보질 않습니다. 아주 안 만나요. 예, 안 봅니다. 전 배신자는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전 배신자는 인간으로 보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자가 돼서 배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저는 아주 사람으로 치질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김문수 전 장관이 저 한동훈이 보고 그게 사람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래놓고 얼마나 사람이 뻔뻔하면 자기가 20년 모시던 분들을 갖다가 끌어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 그게 사람입니까? 저거 솔직히 인간입니까? 그 옛날 사람들 그러죠. 그게 인간이야? 인간 아니면 뭐예요? 인간 같은 동물이지. 여하튼 오늘 한덕수 총리가 거기 또 따라서 사퇴를 하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요 오늘 그 대법원에서 유죄를 때려서 이재명이를 묶어 놓든지 밀어 놓든지 다른 건 고하간에 아니면 이번에 선거를 치러서 그래서 이재명이를 밀어내든지 하여튼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 이런 상황에 걸맞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미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국민의힘에서 거기서 대항해서 나온다는 사람이 배신자 한동훈 같은 사람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어요? 절대 당선이 안 돼요. 왜?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그 플러스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요, 최소한 20, 30%는 안 찍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안 찍습니다. 왜? 그전엔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대 사건 때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 이렇게 한 사건 지금도 계속 소환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정치질을 끝까지 크는 거 봤어요? 지금도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절대로 한동훈이가 되는 일은 없을 거고 돼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도 위해서도 그렇고요. 배신자는 또 배신합니다. 또 배신해요. 그동안에는 배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왜? 그냥 검사로 있으면서 위에 지시받고 법률에 따라서 그 일하고 그 다음에 봉급받고
그렇게 룰루라 샀잖아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기대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뭐 1위로 당선되는 건 기정사실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이후에 한덕수 총리하고 단일 후보를 논의해서 뭐 김문수 전 장관도 뭐 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전에 부천에서 국회의원을 뭐 여러 번 뵙고 뭐 그렇게 해서 잘 압니다. 김문수 장관도 사실상 한동훈 후보도 다르죠. 안철수 후보도 다르죠. 뭐 이준석이하고 다르죠. 뭐 이재명 같은 사람은 더군다나 비교할 것도 안 되는 거고요. 김문수 장관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당선되는데 더 많은 그 확률이 있지 않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왜? 호남에 광주 출신이니까 호남 출신이니까 보수계에서는 보수 다 저기 찍고 뭐 일부 싫은 사람들 안 찍겠죠. 그러나 호남에 있는 사람들 주권 중에서는 20, 30%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덕수 후보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은 무조건입니다. 아니야 무조건입니다. 보수 측에 있는 인사고 뭐 경륜도 많고 미국의 친미 그 성향이고 미국의 뭐 아는 그 정계의 거물들도 많이 알고 미국에서 적극 지금 도우려고 하잖아요. 돕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우선 당선이 확실하게 돼야 되니까요. 이번만큼. 이재명이 되면 나라는 볼 것 없는 겁니다. 여튼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기다려 보시면서요. 오후 3시를 기다려 보시자고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오후에는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요. 뭐 농촌엔 비 좀 와야 됩니다. 그래야 감자도 오이도 호박도 좀 잘 자라고 과수나무에도 좀 빗물이 충분해야 과일이 잘 자랍니다. 곤주왕TV 곤주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